올해 내내 가계비 늘어났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우리 경제 체력 괜찮을까요? 금융당국은 일단 그렇게까지 위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대책 마련에는 분주한 모습입니다. 친일한 뉴스에서 따라가 봤습니다. 오승목 기자입니다. 어제 발표됐죠. 은행권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에서 10월 가계대출 잔액이 1,086조 6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한 달 사이 6조 원 넘게 늘었고 이 증가폭은 2021년 9월 이후 가장 큰 폭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면요. 가계대출 늘어나는 데 주요 원인이던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전달인 9월보다 좀 줄었습니다. 대신 신용대출 같은 기타 대출이 증가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은 공모주 청약용 자금이나 이사철 비용 같은 용도일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일시적이란 거죠. 2달 전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특례 보금자리론 일부 상품 판매를 제한했습니다. 내년 1월 말까지 공급하겠다는 당초 계획을 바꾸면서까지 금융권에 강한 신호를 줬는데요. 금융당국은 이를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조치가 서서히 효과를 낼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집계된 자료로 보셨듯이 주택담보대출이 줄어든다 해도 신용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경기 회복이 지연돼 생활자금 등 대출 수요가 많은데요. 현재 금리가 높은 편인데도 여윳돈 없는 사람들은 대거 끌어쓰기 때문에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힐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불안하기만 한데 정부 생각은 다릅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 기자들에게 예정에 없던 문답 자료를 내놨습니다. 특히 전 정부 때와 비교하면서 현 정부 들어 부채 총량은 줄었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하고 전 정부 때인 2020년부터 2021년 월 평균 증가폭의 38%라며 가계빚 증가와 관련된 우려를 방어했습니다. 별도의 기자 설명회도 가졌는데 고신용자 대출이 80%에 가깝고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택 가격 대비 대출액 비중도 엄격히 규제해 금융위기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했습니다. 또 정책 대출인 특례 보금자리론이 부채 급증의 원인으로 지목되자 규모가 과거 유사 대출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도 보완책은 있어야겠죠. 금융당국은 다음 달 일명 스트레스 DSR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DSR이라 하면 1년에 대출 원금과 이자로 지출하는 비용이 소득의 40%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는 건데 여기에 변동금리 대출 상황까지 감안하도록 한 겁니다. 대출을 실행할 때 앞으로의 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가산하니 대출 한도는 더 줄어듭니다. 금융당국은 개별 은행별로 대출 증가 추이도 지켜보겠다 예고하면서도 서민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은 늘리기로 했습니다. 모순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지만 큰 틀에서는 당연히 이제 이게 급속히 늘어가는 거를 어떤 수준이 막는 게 큰 방향이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금융 지원은 그래도 계속돼야 된다. 또 원할 때 빚을 언제든 줄일 수 있도록 중도 상환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금융권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의 새 대책, 대출 심사 강화 등 기존 틀을 유지하거나 갚을 때 비용을 덜어주는 쪽으로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정부 스스로도 더 강력한 대출 총량 규제까지는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큰 빚을 감당하려는 주된 이유, 내 집 마련을 위한 영끌 심리,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1년 뒤 집값이 더 오를 거라 믿고 이자 부담이 커도 무리해서 사는 게 낫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요. 그렇다면 대출 수요는 줄지 않겠죠.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약 101%로 세계 네 번째입니다. 최근 2년 좀 줄어드는 추세이긴 한데 한국은행은 80% 선까지 줄이라고 권고합니다. 이 목표를 향해 더 효과적인 수단을 빨리 찾아야 하는 게 정부 숙제입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